안녕하십니까, 반갑습니다. 키움TV의 김덕희입니다. 자, 오늘은 크레임 처리의 5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식점이나 미용실이나 자영업자들이 겪는 하나의 경영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고객에 대한 크레임입니다. 음식에서 중요한 여러가지 요소 중에서 소금의 가감, 즉 소금을 많이 넣느냐 조금 넣느냐가 음식의 맛을 결정하듯이 미용실이나 이 뷰티샵에서는 결국 뭐냐, 크레임의 가감이 경영, 즉 미용실을 활성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고객이 크레임 제기를 모두 하느냐,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. 많은 사람이 크레임을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샵에 와서 방문해서 크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는 10%가 안 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크레임 안 많아, 우리는 뭐 한 3% 뿐이 안 돼, 4% 뿐이 안 돼, 그러지만 사실은 그 작은 크레임은 잠재적으로 뒤에 숨어있는 엄청난 크레임이 숨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특히 오너나 관리자, 경험자들은 이 크레임 처리의 능력이 탁월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러면 크레임은 왜 생기나요? 결국 고객의 기대에 대한 만족입니다. 그래서 이 고객의 기대는 일정하지 않고 달라져요. 다시 얘기해서 크레임은 제공자와 수용자의, 즉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호관계라는 거죠. 예를 들면 가격이 높으면 고객의 기대가 올라가요. 고객의 기대가 올라가면 그만큼 만족이 못 따르면 그것이 크레임입니다. 그럼 반대로 가격이 내려가요. 그러면 고객의 만족, 기대 선주는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불만족스럽더라도 크레임은 적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. 저는 먼저 샵에서는 크레임이 없었는데 이 샵에 와서 크레임이 되게 많아요. 이 샵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? 이 손님이 우리 샵하고는 안 맞나 봐요. 그런 얘기를 은연중에 합니다. 과연 그럴까요? 손님이 안 맞는 걸까요? 아니면 객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고객의 기대 수준이 다른 걸까요?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. 정리하면 기대 수준을 낮추거나, 즉 가격을 낮추거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불경기에 무조건 기대 수준, 가격을 낮추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을 유지하면서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뭔가를 찾는 것이 중요한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.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5가지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고객이 크레임을 제기하면 빠르게 사과하라는 겁니다. 그럼 보통 사람은 그래요.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우리가 왜 사과해요?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고객의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한 철저한 계산된 사과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.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? 고객님, 다시 오게 해서 죄송해요. 고객님 화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고객의 마음을 잡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용을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. 근데 여러분이 내용을 충분히 듣고 나온 다음에 여러분이 판단해서 고객은 이미 너무 많은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조치 사과를 해도 안 먹습니다. 그래서 빠르게 사과하는 것이 아주 첫 번째 포인트로 중요하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성을 다하라는 겁니다. 결국 많은 크레임을 제기하는 고객들이 그래요. 그냥 제가 불편해서 말씀 한번 드리려고 온 겁니다. 근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라는 부분이 부딪히는 거죠.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 정성껏 고객의 의사를 수용하고 뭔가 처리해 주려고 한다라는 정성을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제가 현장에서 고객이 크레임을 제거할 때 대개는 정성껏 대처했을 때 고객들은 모두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양보해주거나 무마가 됩니다. 우리 국민들이 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저기하지 않아요. 근데 정성껏 하려고 안 하고 고객님이 그런 거예요 하고 핑계를 돌릴 때 그 태도에, 크레임을 받아들이는 직원의 태도나 표정과 그 마인드 때문에 2차 크레임이 발생하는 것이 크레임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정성껏 고객을 응대하고 내가 정성껏 고객의 크레임에 대응해 준다라는 것을
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, 담당이 그것을 직접 상담하고 담당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거죠.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도 봤는데요 고객님, 그거 고객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? 저도 아까 고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봤는데요 라고 동조하거나, 그럴 경우 고객은 이 사람들이 짜고 친다는 생각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려요. 그래서 동료를 돕는다고 한 그런 것이 결국은 동료한테 더 큰 화를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. 잊지 마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는, 고객은 크레임이 발생하면 주인을 만나고 싶거나 어떤 사람이 책임자인가라는 걸 자꾸 궁금해해요. 이유는 뭘까요? 이거에 대한 조치, 즉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,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자를 만나야 된다는, 책임자를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제가 교육을 할 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. 크레임이 발생 시 고객한테 보상을 해야 됩니까? 그러면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. 안 해도 돼요, 못해요 라는 분을 대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. 시대의 흐름입니다. 그때만 해도 서로가 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죄송해요 그러면 서로가 이해하고 하는 폭이 많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. 지금은 제가 꼭 얘기합니다. 어떤 크레임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라. 적절한 보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. 물론 내가 책임지고 잘못했다고 할 때 해당이 하는 거지만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. 보상을 해야 한다. 그 다음에 보상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. 보상을 하고 나면 그 고객이 사후에 우리 매장에 대해서,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해서 그 불만을 잠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크레임 처리는 그 분의 고객이 계속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의 고객을 통해서 전파되는 입소문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고객의 입소문을 여러분이 간과하면 큰일 납니다. 여러분, 요즘의 경제의 흐름이 뭐예요? SNS를 통해서, 입소문을 통해서 모든 매장들이 성패가 좌우됩니다. 그러니까 어느 고객한테 요금을 더 받는 것보다 SNS에 우리 매장을 홍보해 주는 것, 즉 입소문을 내주는 것이 경영에 중요한 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. 다음은 제가 소문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입소문을 만들면, 즉 소문을 만들면 대문 열린다, 대박이 난다. 현재는 SNS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. 그거를 별도로 한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객의 크레임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. 첫 번째가 뭐였죠? 빠르게 사과해라. 내용을 충분히 듣는 것이 아니라 사과한 다음에 내용을 듣고, 두 번째는 뭐예요? 크레임 처리하는 사람이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. 세 번째는 담당자가 직접 내용을 가지고 나서서 상담을 한다는 거. 네 번째는 뭐예요? 고객에게 우리가 어떤 크레임을 제기했다면 거기에 합당하는 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. 예전처럼 말로 막아서는 안 된다. 그 다음에 5번째는 뭐예요? 5번째는 보상을 했더라도 그 고객의 불만 사항이 감정적인 게 남아있지 않도록 사후 처리, 사후 문자를 보낸다든지 사후 방문을 한다든지 사후에 그런 케어를 반드시 해서 크레임을 무마시켜야 된다.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한 명의 고객은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의 고객에는 250명의 고객이 뒤에 있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. 그래서 250명의 고객을 대하셔야 되고, 특히 온라인을 통해서 이것이 전파가 된다면 250명이라 2,500명, 25,000명이 우리 미용실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크레임 처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자, 오늘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. 자,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